안녕하세요. 권중광입니다. 오늘은 11월 20일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주말 돼서 여러분들 편안히 쉬시는 분들은 쉬고 계신가요? 날씨가 조금 기온이 내려간 것 같습니다. 감기, 몸살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치권에는 야당 국민의힘에는 윤석열 선거 캠프, 선거 대책 기구를 만드는데 이준석 대표, 그다음에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적극적인 협조가 없어서 지금 시간이 좀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김병준 씨하고 김한길 씨를 선거대책위원장의 공동대표, 공동위원장으로 이렇게 임명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 두 사람이 김종인 위원장하고는 좀 전에 껄끄러운 사이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김종인 비상대책 전 위원장이 상당히 난색을 피하는 것 같습니다. 전에도 제 방송에 말씀드렸지만 이준석하고 김종인 씨는 뒤로 물러나 앉았으면 좋겠어요. 한 사람의 당원으로서 정권 교체하는데 힘을 다 보태겠다 이렇게 하면서 윤석열 후보에게 모든 권한과 모든 계획을 거기다 맡겨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만, 결국은 이제 결과가 나오겠죠. 이제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윤석열 후보가 생각하는 의지대로 그렇게 종결이 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당에는 이재명 후보가 이제 검찰에서 이제 가족을 조사하는 것도 있고, 또 당내에서도 이제 분란이 있고, 그래서 상당히 시끄럽습니다. 일부 쪽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이재명 후보를 교체해야 될 거 아니냐 하는 교체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는 가운데 양정철 선거를 선거 치르는데 남다른 재주를 가진 그런 양정철, 문통의 측근이라고 하는 양정철 씨가 이재명 후보 캠프에 있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180명이니까 국회의원들이 공룡같이 많이 모였지만 하는 일은 없다. 후보 혼자만 뛰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해서 당선되겠느냐, 재집권 되겠느냐, 이렇게 비판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서 임종석, 그러니까 문재인, 문통의 청와대 처음 비서실장으로 있었던 가장 가까이 측근으로 있었던 임종석, 원래 측근이라는 사람이 임종석이 조국이 아닙니까? 임종석이 이번에 언론기관에다가 쓴소리를 내보였습니다. 임종석의 말을 가지고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보도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종석, 마지막까지 애쓰는 대통령에 고맙다 해줄 순 없나. 그러니까 문통이 지금까지 애쓰는데 대통령 국가를 위해서 대통령직을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 좀 고맙다고 해줄 수는 없나. 이것은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에게 좀 쓴소리를 한 거에 대한 아마 답변 같습니다. 임종석이가 문재인의 아마 가장 측근에 있으면서 문재인을 지키려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좌파들의 또 그런 의리는 있어요. 의리가 있어요. 내 생각에는 옛날 전에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장세동이가 있었죠. 장세동이 아주 전통의 그 전두환 전 대통령의 가장 신복이라고 할 수 있는 의리의 사나이라고 하는 그 장세동 씨가 있었죠. 아마 문재인의 그 오른팔, 문재인을 가장 의리있게 지킬 수 있는 저기가 임종석이가 나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시청자 여러분, 대통령에 고맙다 할 수는 없나? 고맙다고 할 수는 없나? 아니, 여러분들, 고맙다고 할 일을 했습니까? 참 이 사람들, 난 낙가죽도 두꺼워요. 뭐 원래 좌파들은 뭐 내로남불을 뭐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자기 편에 한 건 잘못해도 그냥 덮으려고 하는 그런데 대통령의 고맙다를 해줄 수는 없나. 참 딱하고 한심합니다. 하루빨리 그 자리에서 내려오라고 하는 것이 국민들의 소리인데 고맙다 한다. 참 생각하는 것도 참 여러 가지입니다. 외교, 방역, 산업 등 문정부 성과를 열거해 하면서 부동산은 아프다. 입 10개라도 할 말 없다. 임기를 마치면 노무현 꿈꿨던 서민의 삶 갈 길, 살 길, 서민의 삶으로 살기를 바란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외교, 방역, 산업 등 문정부 성과가 대단했다 이렇게 하는데요. 외교, 아니 지금 미국하고도 껄끄럽고 영국하고도 껄끄럽고 또 호주도 그렇고 프랑스도 그렇고 외국에 일본도 그렇잖아요. 일본도 그렇고 지금 외교가 지금 현재 뭔 성과가 있습니까? 외교가 아니 내가 무슨 자꾸 뭐 헐뜯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외교 성과가 뭐가 있느냐 이거죠. 참 이해가 안 돼요.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무리 같은 사안을 같은 대통령이 한 일을 같이 국민이 지켜봤는데 그렇게 차이가 날까요? 외교 성과? 그거는 혼자 생각이든지 그쪽 생각이고 그 다음에 방역의 성과다. 한때는 K방역 뭐 어쩌고 해서 많이 홍보를 하고 그렇게 했죠. 그런데 이 코로나 이 방역에 대해서 국민들이라든지 의사라든지 간호원들이 참 고생을 많이 했죠. 그런데 K방역 그 성과 있습니까? 애당초 코로나는 의사협회에서 요구했던 중국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을 차단시켜달라. 그렇게 몇 번, 6번, 1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차단을 지금까지도 안 해요. 다 털어놨어. 다 터놨어. 그래서 그렇게 코로나가 많이 확산된 거 아닙니까, 이게. 그리고 두 번째는 왜 그때 화이자에서 그 백신 그때 할 적에 일찍이 가서 예약을 해서 4천만 명분이고 뭐 4천 명분에 더블로 해서 8천 명분이고 예약을 했지 일찍. 그때 그거 안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예약을 안 하고 내버려 두고 더 뭐 이 봐가면서 한다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그게. 그래서 코로나가 더 고생하고 더 길어졌다. 그래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더 힘들고 더 망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빚에 몰려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람도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따라서 방역이 무슨 성과가 있냐 이게요. 국민의 돈 가지고 여기저기서 그냥 거지 동량 오듯이 여기저기서 얻어다 찔끔찔끔 해서 이렇게 끌어나온 거 아닙니까? 근데 국민들이 정부에 하는 얘기를 너무 잘 들어요. 마스크 쓰라 마스크 다 써요 그냥. 산에 가도 쓰고 들에 가도 쓰고 공원에 가도 쓰고 혼자 다녀도 쓰고 아무도 없어도 쓰고 뭐 식당에 가면 뭐 두 명씩 식당에 앉으라면 두 명, 네 명이 하면 네 명, 뭐 다섯 여섯 명이 오면 받을 수 없다. 내쫓으면 나오고. 우리 국민들이 실제는 이 엉터리 방역을 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너무 말을 잘 들었다. 세계에서 한국 사람 같이 이렇게 말 잘 듣고 정부에서 하려는 대로 모이지 말아라 하면 모이지 않고 한 사람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K방역 성과 볼 수 없습니다. 성과로 볼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산업을 성과했었다. 산업. 우선 여러분들 보십시오. 탈원전 한다고 그래가지고 세계에서 한국형 원자력 발전소 기술이 최고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영국, 미국, 프랑스, 뭐 파키스탄, 인도, 뭐 UAE 이런 데서 한국형 원자력 발전소를 지어달라고 MOU를 체결했던 것이 그 당시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있을 적에 그것이 수백 조가 됐던 거 아닙니까? 예. 탈원전하면서 전부 다 파괴됐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그 좋은 기술, 그리고 그 생산되는 그 중소기업들, 그것들 다 지금 거들났잖아요. 갈 데도 없잖아요. 지금 세계 원자력 발전소를 에너지원으로는 가장 그것이 그 합리적이다. 가장 그 현재는 선택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 선진국의 결정 아닙니까? 선진국의 판단이에요. 그런데 한국형 원자력을 외국에 얼마든지 수출할 수 있어 일자리로 만들고 거기에 대한 그 기자재들을 팔아먹을 수 있는 일을 전부 다 파괴시켰다 이게. 파괴시켰어요. 산업이 개치반된 거죠. 그래서 태양광 온다가 뭐 온다 해서 전기가 날이 가면 갈수록 전기를 더 많이 쓰게 되는데 전기가 많이 생산되니까 어려운 경우도 있고 또 전기세를 올린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누가 책임이 이건 누구 책임이에요. 산업이 뭐가 발전했다는 얘기예요. 산업이요. 우리가 지금 그 임종석이의 그 이야기 말은 거기에 동의할 수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은 아프다. 그 부동산 여러분들 아픈 게 아니라 부동산 때문에 맞아 죽을 짓이죠. 여러분 서울의 아파트가 10억씩 15억씩 20억씩 올랐다는 게
이게 이 세상 천지에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게? 10억, 15억, 20억 이렇게 오른다. 젊은 사람들이 아주 수제로 서울대학교를 나와서 직장에 다녀가지고 60 먹을 때까지 돈 벌어서 생활하면서 나머지 돈을 모을 수 있는 것이 1억도 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 수십억씩 올라. 또 성남시의 대장동에 그 주택개발 그 주택개발을 그것은 그 민간단체 거기다 밀어주기로 이렇게 해서 수천억씩 해쳐먹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큰 소리 뻥뻥 쳐요. 죄 없다는 거야. 그 허가권을 있던 허가를 해준 사람, 그 사람 자기도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는 죄 없다는 거예요. 뭐 단군 일에 최고의 업적을 했다는 거예요. 야, 진짜 해도 넘어오고 국민들을 바보를 하는지 우리를 바보를 하는지 아니면 이 써봐 큰 소리 치고 떠들어봤자 우리 귓밖에 안 들린다. 당신들이 까짓 게 무슨 힘이냐 그러는 건지 정말 해도 넘어오고 이런 나라 이런 정부 이런 인간들이 있다는 것이 참 한국에 살면서 수치로 느낍니다. 수치. 그래서 부동산은 아프다.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 아, 입이 10개 하냐? 한 개가 있어도 할 말이 있어. 그 다음에 임기 낮추면 노무현 꿈꿨던 서민의 삶 살기를 바란다. 문재인이가 말이죠. 이건 임종석이 한 말이에요. 노무현인 부엉이바위에서 점프해가지고 자살했는데 노무현이 뭐 꿈꿨던 게 뭔지 뭐 서민의 삶 글쎄 서민의 삶 살까요? 임기 끝나면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도 지금 거의 이제 5년째 다 돼가는데 이렇게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 그 국립호텔 감옥에서 감방에서 차디찬 감방에서 잘 웃었는데 문재인은 죄가 없어서 저 양산 그 시골 마을에 가서 서민의 삶을 산다. 꿈도 야무져요. 꿈도 야무져. 그거는 내가 볼 때는 아닐 것 같고 그 임기 후에 아마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대한민국의 역대 대통령치고 이렇게 엉터리로 한 거 있습니까? 지난번에 방송해 드렸지만 조선일보 그 주필로 있던 김대중 씨가 그랬잖아요. 윤석열 후보는 대통령 되면 문재인 대통령이 한 거 다시 되돌려 놓는 것만 해도 큰 업적이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다시 지금 이 정부 가던 이런 것들을 다시 옛날로 되돌리는 것만 해도 큰 업적을 했다는 거예요. 뭐 새로운 걸 개발하고 새로운 걸 하지 않아도 그것만 해도 큰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옳은 말 아닙니까 그게 우리 대다수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나와 있는 그 자료를 한번 좀 더 설명을 드리면요. 이게 전에 이 문재인하고 임종석이가 청와대에서 찍었던 사진이 올라와 있네요. 그 당시 비서실장일 때죠.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6개월여 남은 가운데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정권 심판이라는 구호는 부당하고 불편하다고 밝혔다. 정권 심판 아닙니까? 대통령 그 다음에 선거 치르면 정권 심판으로 여당이 그 같은 그 대통령과 같이 있는 당 여당의
잘잘못을 해서 여당을 심판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야당이 이기면 여당이 잘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런 이야기, 그다음에 정권 교체 이런 이야기는 불편하다는 얘기인데 정권 교체는 당연히 이루어지는 거죠. 그 당에서 민주당으로 대통령이 바뀌어도 정권은 바뀌는 겁니다. 이게 문재인 정권에서 그다음에 누구라는 당선되는 날 앞으로 정권이 바뀌는 겁니다.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면 윤석열 후보로 정권이 바뀌고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고 정권 심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임 전 비서실장은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장문의 글을 올려 이같이 적고 마지막까지 애쓰는 대통령에게 수고한다, 고맙다 해줄 수는 없는 것인가 라고 한탄했다. 임종석 전 비서실장, 아무리 가재는 개편이라 해도 꿈깨요. 잘한 게 있어야 고맙다고 그러지. 그동안에 이 나라 국민들이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습니까? 그저 무슨 적폐해서 조사한다고 해서 막 잡아놓고 두 대통령 다 잡아놓고 지금 박근혜 이명박 대통령 다 잡아놓고 있잖아요. 그 다 잡아놓으면 자기는 백지장같이 깨끗하다고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미안하지만 자기도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다. 그게 인지상정이고 그게 법이요. 임 전 비서실장은 대선의 시계가 째깍거리고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끝나간다. 하루도 빨리 끝나야 돼. 얼른 내려와야 돼. 아주 지겨워. 많은 일이 그렇듯 설렘으로 시작해 아쉬움이 남는다. 면서 5월 9일 선거, 5월 10일 업무 시작, 상상도 못했던 탄핵 사태를 뒤로하고 문재인 정부는 그렇게 출발했다고 회상했다. 탄핵 촛불 시위에서 정권 강탈해 간 거 아니에요. 거기에 새누리당에 있던 일부의 의원들이 거기 동조해가지고 짝짝꿍 해가지고 공모해가지고 탄핵해서 이렇게 정권 뺏어간 거, 날치기 온 거 아닙니까? 그게. 그저 애매한 국민들은 그게 진짜로 믿고 탄핵이 진짜로 믿고 말이지. 그냥 그쪽에다가 그냥 찍어대가지고 나라가 이렇게 아주 온통 개처벌이 된 거 아니에요. 이어 인수위 기간이 없는 상황을 수도 없이 가정하며 대비했지만 탄핵받은 정부의 국무위원과 2달 넘게 동거하며 초기 국정의 틀을 잡는 일은 생각처럼 쉽지가 않았다. 당신들은 애당초 나라를 정권을 잡을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실력이 없었어요. 뭘 쉽지 않아 기는 들어가서 정권을 잡을 사람들은 아니었지. 대통령의 경험과 원칙이 모든 부족분을 메웠다고 했다. 대통령의 경험이 많고 원칙이 있어서 부족분을 메웠다. 그래서 들어오자마자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하는 어서 듣지도 보지도 못하는 경제용어를 갖다 만들어가지고 최저임금을 올려서 모든 자영업자들이 그때부터 어렵기 시작했는데 소득주도 성장이 그게 경제용어로 맞는 얘기고 그게 잘한 거예요. 소득주도 성장 좋아하네. 성장이 있어야 돈을 벌어야 소득도 나눠주는 거요. 그 성장이 안 되고 거기가 망치면 소득도 없어. 거기서 목 잘려 나가서 실업자 되는 거요. 그게 무슨 개코 같은
경제용어라고 말이지. 그는 격화된 국내 갈등을 치유하기 위해 무던히 노력했다며 문재인 정부의 초기 정체성을 애국과 보훈으로 설정하고 애국조 안에 이북의 눈치만 보고 이북에 대해서 애국을 했는지 모르지. 무슨 애국 보훈조 안에 대통령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통합을 강조하며 국가 기념일을 의미 있게 챙겨나갔고, 아이고 그래서 예? 국군의 날 10월 때 그리고 참석하고 저 천안함 그 장병들 그때 저기 저그 몇 주년이 저 기념치 때 참석을 하셨나? 그런 데는 참석 이북 눈치 보냐고 참석을 하나도 안 하고 뭘 무슨 기념 국가 기념을 의미 있게 챙겨 나갔어? 아이고 말이면 다 아는지 모르겠다. 국고 유공자들에게 예우를 다하려 공을 들였다고 설명했다. 그 좌파들이 있던 사람들, 그 사람들 그 국가 유공자 만들어 주려고 한 거, 그거. 아이고, 속이 터지고 이게 말 같은 말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께도 좀 이걸 실지 이걸 듣고 보시고 판단하시라고 지금 제가 이렇게 속이 터져도 이렇게 말씀을 드려 나갑니다. 남북 관계와 한미 관계에 애쓴 점도 강조했다. 남북 관계 뭘 했어요? 아니 평양에 가서 연설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미치듯이 환영하고 모으니까 거기에 그냥 매료돼서 남쪽 대통령이라고 그러고 한국에서 간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남쪽 대통령이래. 남쪽 대통령이라는 세계에 어디 그 이름이 있습니까? 남쪽이라는 나라가 있는 거예요? 그건 우리끼리 편의상 부를 때 남쪽 북쪽 하는 거예요. 이 운동권 데모하고 먹고 살던 사람들 직장이라서 사업이라고 직장생활을 한 번도 안 해본 운동권 386 정신들 차려라. 이제 끝났어. 임기 끝나서 당신들은 이제 큰 집 갈 날만 기다리고 있어야 돼. 그냥 1000명이고 10,000명이고 잘못한 사람은 몽창 잡아넣어야 돼. 그래 법이 살지. 이 법이 안 살면 그러면 이거 국가가 이게 유지가 되겠습니까? 이제 이거 계속 이렇게 나간다면요. 그냥 참을 수 없지. 그냥 뭐 우리만 다 법만 잘 지키면 됩니까? 그냥. 임 전 비서실장은 하노이에서 멈춰선 남북 평화열차는 못내 아쉽다. 그때 한번 뻥튀기 해가지고 하노이 싱가포르에서 만나고 그 다음에 하노이에서 나오라 해가지고 김정은이가 며칠씩 걸려서 기차 타고 거기 왔다는 거야. 거기서 개망신 당하고 간 거 아니에요 그때. 그쪽에도 문재인이 아버냐고 미국의 대변인으로 터냐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쪽에 이북에서 문재인 실력을 안 거지. 문재인하고는 이제 앞으로 다시는 그래야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북에서 그때 그런 거 아닙니까? 삶을문 소대가리가 앙천대소를 한다. 무슨 개가 무슨 뭐 어떻게 한 꼴을 한다.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정책은 남북 관계뿐만 아니라 북미 관계의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성과를 목표로 했다는 점에서 그 차별성이 있다. 북미에 뭐 했어 지금 다 올스톱 됐는데 한미 관계에 몇 배의 공을 들인 이유라고 했다. 한미 관계에 무슨 공을 뭘 들여. 이북 가면 혼밥이나 먹고 이북 가면 거기서 왕따 당하고 그렇게 하면서 세계에서 알아줘야지. 다 이게 보나 마나 뭐 아이고 나 이게 뭐 그 쓰기는 참 우울하지게 많이 썼는데 내가 볼 땐 하나도 인정되는 게 없어요. 인간 문재인에 대한 평가와 함께 서로를 존중해 달라는 당부도 남겼다. 뭘 존중해? 죄는 죄대로 가는 거지.
임 전 비서실장은 문재인의 단어는 숙명이다. 그의 능력은 운명을 받아들이는 능력이라며 애써 권력을 쥐려는 사람이 아니다. 완전히 독선독절을 해놓고 무슨 권력을 쥐려는 사람이 아니야. 아니긴 노무현 대통령을 그렇게 보내고 운명이 그렇게 된 것이라고 말이다. 뭐가 그렇게 돼? 노무현은 뭐 제대로 갔어? 이어 문재인은 그래서 주어진 상황을 받아들이고 죽으라 일을 했다. 죽으라 뭐래? 응? 그 청와대 뒤에 있는 풍산개가 새끼 낳았다고 새끼들 그 수유나 하고 그 우유나 주고 그 게장에 들어가서 있더만 그런 일이. 임기든 끝나지도 않았는데 이제 양산에다 땅 사서 뭐 집 다시 짓고 그 전답 사가지고 농사도 지지 않으면서 무슨 농사지라 댕긴다고 뭐 거짓말하고 법은 그쪽부터 어기고요. 그래가지고 또 경호동 땅 사서 경호동 짓고 말이야. 뭐 17억 들이고 또 짓는데 20몇 억 들이고. 아이고 이 나라가 지금 어쩌다가 이렇게 됐을까. 무엇이 가슴속에 남았든 얼마 남지 않은 동안에도 대통령은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 아이고 하루빨리 그냥 있든지 뒤에 그냥 가만히 있어서 임기 때까지 아무것도 안 하면 돼. 그냥 다 그냥 맡겨. 그냥 문재인에게 위로는 자연과 동물이다. 자연과 동물. 그래 자연을 그 옛날에 그 대통령 하지 말고 정치하지 말고 노무현 대통령이 문재인 보고 대통령 하면 안 된다고 정치하지 말라 그랬잖아. 그냥 그 당시 안 했으면 좋았을 거예요. 국가를 위해서 좋았을 거예요. 본인한테도 좋았을 거예요. 어? 나중에 깜빵에는 안 갈 거냐. 자연과 동물이다. 그냥 그 양산에서 그걸 해가지고 농사나 짓고 그 개나 키우고 그렇게 한 것이 참 좋았을 걸. 잘못 갔어요. 임기를 마치면 노무현 전 대통령이 꿈꿨던 서민의 삶을 당신은 꼭 살아가시길 바란다. 임종석이 얘기지. 저 사람이 그게 그렇게 할지 알아요. 문재인이가. 그러면서 정권 교체도 정권 재창출도 적절치 않은 표현이다. 정권 교체는 당연한 거요. 나라가 망치게끔 하고 나라가 안 됐다고 국민이 67%가 여론조사에서 정권 교체를 바라는 거예요. 뭐 그거 끝난 거 아니야? 그거는 그런 것도 안 보나? 임종석 씨 그런 거 안 봐? 정권 재창출도 적절치 않은 표현이다. 정권 재창출이 그러면 뭐 그 정권이 그냥 그대로 그 물을 흘러가듯이 그냥 유지된다. 꿈도 야무져. 정권 심판이라는 구호는 부당하고 불편하다. 정권이 심판이야. 선거를 치게 되면 심판인 거요. 뭐 심판이라는 말을 붙이지 않아도 그 선거를 그 다음에 치를 때는 반드시 심판이 들어가는 거요. 잘했나 못했나. 그것이 그 다음 사람에게 이어지는 거요. 그래서 심판인 거요. 새로 들어설 정부는 반사체로서가 아니라 자신만의 담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국민의 새로운 신임을 받아야 한다고 언급하다. 국민의 신임을 받지. 근데 신임을 받았을 때 그것이 정권 교체고 정권 심판인 거요. 아울러 마지막까지 애쓰는 대통령에 수고한다, 고맙다 해줄 수는 없는 것인가. 그냥 욕을 퍼붓든지 그냥 뭐 그 시골에 있는 건 뭐야 이거 인문 그걸 퍼다가 그냥 옛날에 저 김두한이가 국회에서 그냥 비려 좋아한다 인간들아 가지고 국회의원들한테 그 여당 의원들한테 인분통을 가서 인분통을 뿌렸잖아. 인분통을. 여러분들은 그거 아시죠? 이게 비료다. 비료라고 비료 돈다고 해놓고 삭가리를 들여와 인간들아 그래가지고 그 인분 사태가 일어나가지고 이승만 대통령한테 노발 해가지고 거기서 국회의원 쫓겨났잖아요. 그때 김두한이가요.
제가 현대 일찍에 김두한 돌아가신 그 김두한 그 전 의원은 몇 번 같이 만났습니다. 뭐 같이 식사도 하고 뭐 술도 하고 저기 저 미아리 가는데 그 미아리국에 넘어 미아리에서 정릉 쪽으로 그 큰 개천이 있습니다. 그 국민대학 그 앞으로 가는 개천. 그 개천을 복개해서 거기다 상가를 지어서 그래서 먹고 살라고 그 이 박사가 좀 그 아버지 김자진 장군을 생각해서 그렇게 해줬어요. 그래서 그 공사를 개천 복개해서 거기다 그 공사하는 거를 이제 현대부활해서 이제 우리가 그 현장에 나가서 있었는데 그 공사했는데 그때는 그 돌아가신 그 김두한 그 김두한 그 전 의원도 뭐 이제 그때 뭐 국회에서 쫓겨나가지고 내가 별볼 일 없을 때죠 그냥. 그래서 현장에 와서 비빌댕기 되겠다 그러고 그때 뭐 밥도 우리가 좀 사고 뭐 또 뭐 술도 뭐 그때 많이 안 하더라고요. 술도 사고 근데 등치가 크고 저도 손이 큰데 손이 크죠. 그 김두한 의원 손이 내가 악수하고 그렇게 서는데 엄청 손이 크더만요. 예. 저도 손이 큽니다. 근데 그분이 크더라고. 그 현대 정주영 돌아가신 고 정주영 그 정 회장님 제가 같이 모시고 때도 그분도 정 회장님도 손이 크더라고요. 손이 아주. 예. 그냥 손이 소뚜껑만 하다 그러잖아요. 소뚜껑 크더라고요. 김대한 그 전 의원도 손이 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많이 뵀습니다만 지금 현재 국민의 신임을 받아야 한다. 정권의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아울러 마지막까지 애쓴 대통령에게 수고한다, 고맙다 해줄 수는 없는 것인가. 글쎄, 다시는 이런 말 하지 말아요. 모든 평가는 본인도 알 거요. 모든 평가는 국민들이 하는 거야. 그저 문파들이 그냥 죽어도 문 대통령 지키려고는 그 좌파들의 아주 고집스러운 특성이 있어서 그렇지 대다수 국민들은 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뭐 꼭 말을 해야만 합니까? 뭐 강화문에 나서 데모를 해야만 하는 거요?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정권 교체, 정권 심판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이후에 법적인 심판도 나올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법적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 국민들은 살 의무도 가치도 또 그런 것을 그 삶의 귀함을 느끼지도 못해요. 반드시 법적 심판은 있어야 됩니다. 답답하고 답답한 사람들아. 거친 것들이 난무하는 강호에도 서로를 존중하는 의리 같은 것이 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의리? 당신 같은 사람들이나 의리야. 거기서 문재인 밑에서 거기서 얻어먹고 산 사람들, 거기서 뭐 특혜를 누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의리가 있는 거예요. 일반 국민들은요, 마음대로 하면요, 이거 있잖아요. 이거 저 던지는 거. 그럴 거입니다, 아마. 국민한테 이런 얘기하면요, 욕만 먹어요. 그냥 뒤로 그냥 찌그러져 있어. 뒤에 가만히 있어. 어차피 이제 시간은 다 가는데 뭐. 두고 보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사람을 돕는다고 했습니다. 당신들이 한 일이 하늘에 대해서, 국민에 대해서 옳게 했는가를 당신들 스스로 반성을 해봐. 그러면 거기 답이 나올 거요. 거기 답이 있어. 오늘은 전 문재인 청와대 비서실장이었던 임종석이가 한 말을 가지고 아주 웃기지도 않고 얼굴도 참 두껍고 옛날에 얼굴이 두꺼운 사람 같다가 얼굴이 깽가리만 하다고 깽가리 낯짝이라고 했어요. 깽가리 막 그냥 깽가리 두들겨도 없고 깽가리는 그대로 있거든요. 그냥. 그래서 오늘은 이 그 말도 안 되고 그리고 그래도
문통을 그저 덮으려고 하고 문통을 갖다 지키려고 하고 뭐하는 임종석이의 그 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논평을 해드렸습니다. 오늘 주말 그 토요일인데요. 여러분들 오후 시간도 좀 즐겁고 산뜻하고 여러분들 건강도 위해서 운동도 좀 하시고 하시면서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중광이었습니다.